안녕하세요. 내리실 역은 삼랑진 역입니다. 작가 오섭니다. 오늘은 제가 출판사에 투고할 때 반드시 좀 지켜야 되는 요령과 투고에 필요한 출판사 이메일을 준비를 했어요. 이메일은 아주 천천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서 다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 368개인데 물론 전 출판사가 다 이메일이 도달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이메일이 없어졌거나 변경됐거나 이런 출판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반송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이 갈 겁니다. 그리고 저도 보시면은 여기에 리스트 중에 있었죠. 느낌이 있는 책에서 출판을 했고요. 제 소설도 지금 C큐브라는 이름도 같이 쓰고 있어서 같은 이제 출판사입니다. 느낌이 있는 책에서 출판을 하게 됐고, 제 소설은 여기 보시면 제11회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 최종심 선정작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라갔었으나 애석하게도 상은 못 탔습니다. 못 탔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출판사를 알아봤고 출판사에서 다행히 제 책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고 정말 기뻤죠. 그리고 나서 출판 계약을 통해서 출판을 했으니까요. 사실은 요즘 자비풀 출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은 출판할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는 자비 출판은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책을 내고 그거를 기념하고 싶다,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자비 출판 나쁘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작가로 성장하고 싶고 정말 계속해서 팬층을 갖고 그런 작가의 길을 가고 싶다면 자비 출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돈만 있으면 다 내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투고를 해야 되고요. 공모전에도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투고를 얼마나 많이 했었냐면 정말 많이 했어요.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 공모할 때 엄청나게 많은 그 출판사에서 투고를 했었고요. 물론 대부분 다 반송이 되죠. 죄송합니다, 작품은 좋으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는데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출판사는 많고요. 내 책을 알아봐줄 출판사는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그 수고와 노력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출판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내고자 하는 분야에 있는 책을 검색하셔서 그렇게 출판사를 좀 알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요즘은 SNS도 출판사에서 워낙 많이 하니까 직접적으로 DM으로 연락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노력을 해서 반드시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서 출판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 어려운 길을 가야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더 큽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문을 두드렸었고요. 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출판사에 투고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작품만 딸랑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사이트 양식에 맞게 보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메일 투고를 할 때는 그냥 작품만 보내요. 저도 초반에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이번 출판사와 이제 계약을 하고 출판을 하면서 이제 배웠습니다. 뭐냐면 딸랑 작품만 보내면 잘 안 읽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작품들이 투고가 들어오죠. 얼마나 많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작품이 좋은지 선별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리고 보통 중소형 출판사는 직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검증할 능력이 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줄거리라는 거죠. 시놉시스. 그 시놉시스가 탄탄해야 그걸 대충 읽어보고 본 작품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시놉시스를 예전에는 안 썼었는데 그 교보문고 스토리 대상을 겪으면서 시놉시스를 써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반드시 시놉시스를 정성껏 잘 써야 된다. 그래야
내 본문을 읽을지 안 읽을지 결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이나 아니면 이 소설을 쓰게 된 취지, 그리고 이 소설에 담긴 어떤 주제의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뭐 제일 잘 알잖아요. 작가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좀 귀찮다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한번 꼭 써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소설이 좀 반응이 좋았고, 다행히 이 대형 출판사죠, 자음과 모음에서 제 책을 읽어보시고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출판한 지 한 달 됐나?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차기작 구상해 놓은 게 있냐, 대충 뭐 말씀드렸죠, 시놉시스에 대해서. 그래서 바로 다 계약을 하자고 해서 2025년 올해 한 편이 이제 계약돼서 또 제가 지금 쓰고 있고요. 내년에도 출판될 게 이미 선계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출판될지 안 될지 막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저는 계약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출판은 된다는 보장이 있죠. 글 쓰면서 제일 불안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 책으로 되겠어? 출판한다고 한 출판사가 있을까? 저 역시도 그런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보냈다는 거죠. 근데 반드시 생긴다. 언젠가 나오더라. 왜? 여러분이 작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내 작품이 정말 괜찮다면 언젠간 출판사는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요즘 출판 업계가 상당히 불황이고 어렵죠. 한강 작가님 덕에 잠깐 반짝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오래가진 않았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작품을 픽할 때는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책을 내야 되는데 그 책이 잘 된다는 보장이 본인들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 있는 분들, 저명하신 분들 위주로만 출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명이고 아직 검증이 안 됐다면 그만큼 뽑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놉시스에 정성을 상당히 많이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등장인물 소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이 소설이 대략 어떤 소설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면밀하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메일 쓰실 때 그런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뭐 복사해놓고 쓰셔도 되는데, 쓰실 때마다 이 출판사 이름이나 이런 것들 좀 혼동 안 되도록, 뭐 자기소개서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 좋으나 회사 이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정말 좀 유념하셔서 출판사 투고할 때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잘 썼는데 못 써서 떨어진 게 아니라 안 읽어보는 거예요. 안 읽어보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 소설에 대한 소개 글을 안 보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본문에 같이 쓰지 마시고 줄거리나 시놉시스 같은 경우는 다른 파일에 분리를 해서 두 개로 같이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팁이고, 이 출판사 리스트 참고하셔서 다 보내보세요. 뭐 반송되는 데도 있지만 그래도 다 보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저도 이번에 출판을 하면서 느꼈는데 이 계약 출판의 길은 상당히 멀고도 험합니다. 그리고 대형 출판사와의 계약까지 저도 뭐 빨리는 이루어졌지만 정말 쉽지는 않은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일단 쓰고요, 해야 되고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